저희 수행공간 평화의 대륙 톡투유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듣는 강연이 아니라 참가자와 강사가 활발한 문답을 통해서 평화가 무엇인지, 통일이 무엇인지, 대륙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개받은 진천규입니다. 저는 통일TV를 준비하고 내년 1월 1일 개국 목표로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이제 개략적인 사진을 보면서 조선의 북녘의 최근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양국제공항 E 카운터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E 카운터 요 너머는 F 카운터입니다. A, B, C, D는 국내선, 중국의 국내선 카운터고 EF가 이제 국제선 카운터인데요. 이 카운터에서는 매주 월수목토 심양 출발 평양행 카운터가 열리고 요 뒤에 F 카운터에서는 매일 오전 오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항공, 동방항공 등 4편의 인천 심양, 심양 인천 운항을 합니다. 북녘 조선하면 봉쇄국가, 폐쇄국가 해가지고 꽁꽁 쌓여있는 봉쇄되어 있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녘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나라가 딱 3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97개 국가의 시민들은 북쪽에 비자를 받든지 관광증을 받든지 하면 자유롭게 들고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197개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평양을 통화 중 해가지고 휴대폰, 스마트폰 제가 깜짝 놀란 사진들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여성입니다. 이 휴대폰 케이스는 제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금강산에 아마 2018년 가을 무렵입니다. 제가 속초 원산, 금강산, 설악산 이 다큐멘터리 취재를 해서 갔을 때에 금강산에 관광 온 조선 여성이 자기 동료들 일행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을 제가 찍은 장면입니다. 이때는 제가 아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분이 마트입니다. 마켓에 와서 장 보러 와서 이 통화를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도 또 한 5분 이야기가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 잠깐 하자면 저는 경기 평화교육센터라고 하는 그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통일은 나에게 네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통일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봤지 통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는 좋다, 싫다를 적어서도 되고요.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중학생, 남학생이 통일은 엉덩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엉덩이다. 그래서 왜 엉덩이냐고 물어보니까 앞에서 보면 2개인데요. 멀리서 보면 한 몸이잖아요. 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되게 재밌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렇듯이 통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단순히 좋다, 싫다를 떠나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어주시고요. 안 되는 분들은 채팅으로 쳐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기혁 선생님 여행이다. 그리고 강나무 선생님 잘 안 보입니다. 네, 시험 혹은 숙제, 로또 복권, 새로운 기회 그리고 있는데요. 그 세 분 참여하시는 세 분 이야기 좀 다 듣고 싶어요. 먼저 강남욱 선생님 마이크 키시고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학교 다닐 때도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렇게 배웠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성장을 해서 또 이렇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할 때도 통일이 어떤 우리에게 내일 꼭 치러야 되는 시험 혹은 또 어떤 과제, 숙제 이런 느낌으로 계속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로또 복권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왜냐면은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로또 복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죠. 로또는 사지만 당첨이 쉽진 않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기혁 선생님 마이크 키시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백두산은 중국으로 해서 갔고 금강산은 처음에 열렸을 때 98년도 1월 달에 바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육로를 통해서 갔었는데 우리가 북한이 열린다면, 북쪽이 열린다면 너무너무 갈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녔던 그런 모든 뭐 비용이나 이런 시간들을 북녘 쪽에 쏟아준다면 그들 경제도 살리고 우리들의 통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니 통일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 또 그런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난 무조건 여행을 저는 많이 다니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네, 잘 들었습니다. 그죠? 네, 여행을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접촉이 늘어나면 그만큼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공감도 커지는 것 같고요. 이제 통일을 이야기할 건데 통일됐을 때 걱정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통일 비용일 수도 있고요. 언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세 분이서 생각하시는 통일의 걱정거리, 나는 없다라고 하면 그냥 상당히 없다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는 이 톡투유라는 프로그램은 정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적는 거예요. 생각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생각을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김기욱 선생님 먼저. 김기욱 선생님, 네, 지역 갈등이라고 했는데.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역마다 갈등도 있고 또 요즘에 점점 그 갈등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북측하고도 같이 하면은 오히려 더 우리 한 나라 내에서 갈등이 더 커질까 봐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네, 그동안 남측과 북측에 살아온 모습들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민주국가고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자유분방했던 삶과 그쪽은 통제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의식이 통일되는데 많은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통일은 여러분이 언제 되고 싶으세요? 언제 될까가 아니라 나는 언제 되길 바란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좀 먼 시점이 김기웅 선생님 2050년이에요. 제가 김기웅 선생님 연령대는 모르지만 20대 같은데 2050년이면 40년에 30년 뒤니까 50살에 60살 정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통일의 3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국가에. 그거대로 가면은 마지막 3단계 통일 하나의 국가, 그게 2050년 얘기고요. 그 전에 이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그런 거 시작은 금방 됐으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가 2050년이면은 100주년 뭐 그런 게 해가지고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남 선생님,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서 뭘 하자라고 적으셨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전쟁과 군비를 줄여야겠다라는 내용을 좀 썼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는, 내 자식이 사는, 그 자식의 자식이 사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해서 다 함께 마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휴일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상 이사님 모시고 러시아에 대해서, 시베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고려인에 대해서 얘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휴먼웰 이사고요. 대륙국가가 되면 과연 우리가 뭐가 좋아질까요? 대륙국가 되면 이런 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신 게 있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 우기혁 선생님 어제부터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적으신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물류비 절감하고 여행 편리 적었는데요. 물류비 절감은 뭐 다 아시죠?
우리가 비행기나 또 배를 통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는 것들, 또 그 먼 거리를 달릴 때 나오는 뭐 이산화탄소, 탄소 발생 이런 거 공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철도를 이용해서 대륙으로 우리가 연결이 된다면 정말 그 물류가 편리해지고 또 환경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너무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코로나로 여행이 줄어서 하늘이 맑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철도를 이용하면 대륙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유럽까지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에 너무나도 그 대륙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훈 선생님 또 엄청 길게 적어주셨어요. 그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요. 아, 예. 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냐면은요, 그 어령에 하여튼 정암이라고 하여튼 부자 동네 들어봤습니까? 여기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강하고 어떻게 보면 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제 백범 김구 쌤이 얘기했던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려면 실제 이제 대륙과 해양의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융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섬나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대륙 국가가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산가족도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럼으로써 아까 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여러모로 뭐 물류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공간적인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길이 열리고 사람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고 문화가 오가고 그럴 길이 저도 생기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말씀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바이칼에 갔을 때 바이칼 그 시면 1642m의 가장 깊은 곳이 있는 하워이코 그 바위입니다. 평화가 보장된다면 통일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대륙에 가서 한반도를 보면 우리의 분단된 모습을 확연히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곧 평화가 아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해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평화는 결코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대륙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대륙에 평화가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인식 속에서 이런 겁니다. 여기가 하워이코의 바위인데요. 하늘하고 호수하고 색깔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상 구분하면서 살았죠. 최초에 우리는 이원법이란 그 이분법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 있다. 그래서 남과 북도 있고 아니면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인식에서는 여전히 해양 국가는 좋은 국가, 대륙 국가는 여전히 못 사는 국가 이런 정도로 인식이 돼 있다고 하면 저 바이칼의 이 물빛을 보면서 또 하늘빛을 보면서 이제 다르다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이중적 삶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통합시켜보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대륙을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줌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 한반도에서는 저도 한반도의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가 당연히 필요하고 반대로 한반도의 통일 또한 평화가 필요하겠죠. 서로 수학부로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평화, 통일 그리고 그걸 넘어서 대륙까지 생각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